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광고 카피라이팅, 상세 페이지 문구 작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고한 책은 캐시버타이징입니다. 사실 광고나 상세 페이지는 창의성 대회가 아닙니다. 모든 마케팅 활동의 목적은 고객이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창의적인 광고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백열 전구를 만들고 싶다면 에디슨이 실패한 수천 가지 실험을 되풀이하느라 몇 년씩 허비하는 대신 그의 실험실 메모를 읽고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알아보는 편이 더 현명합니다. 좋은 카피라이팅을 만드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 검증된 카피라이터, 디자이너의 원칙과 기법을 따른다면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제 생각보다는 책에 나온 기법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책 캐시버타이징은 절판된 책이기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분량을 잡아먹는 것보다 책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전달드리는 쪽으로 구성했으니 좀 더 꼼꼼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거나 캡처한 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가지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어떤 제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그 제품이 어떤 식으로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제품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죠.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보이는 8가지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 8가지 생명력을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잘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가지 후천적 욕구입니다. 이런 2차적 욕구는 강력하지만 8가지 생명력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생물학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가지 생명력이 최우선이고 이 8가지 생명력은 무슨 짓을 해도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예시들 몇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라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피의 힘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두뇌 속의 표상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력한 시각적 형용사 같은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적 이미지는 제품을 시연하도록 돕는데요. 다시 말하면 제품 사용 측면을 완전히 둘러보게 하는 것이죠. 관심을 끄는 무언가를 사용한다고 상상하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잠재 고객이 머릿속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시연하게 하는 광고 카피를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물론 여기서 꼭 시각적 형용사뿐만 아니라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형용사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단순히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좋고 구체적인 단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극도로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것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할지도 모르지만 시장은 거의 모르고 있는 점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도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광고가 됐든 상세 페이지가 됐든 길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든 좀 길게 보진 않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학, 즉 길면 강하다는 휴리스틱이 그 이야기를 엄청 강력하게 만듭니다.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와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명한 추측에 의해서 지식을 얻거나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은 게으른 동물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빠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나 상세 페이지에 믿을 만한 사실과 수치가 많이 들어있다면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호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길면 길수록 더 신뢰가 간다는 것이죠. 물론 서류 전체를 읽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뭐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안에 200가지 근거가 있다는 것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제가 통계보다 더 낫습니다. 예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판매의 열쇠는 감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반복과 중복인데요. 반복은 적정 수준까지는 효과적이지만 이 수준을 넘으면 불만과 소비자의 실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복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광고를 몇 번이고 다시 내면 지루하게 구는 것이지만 같은 광고를 다르게 변형하여 내면 중복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다른 형식과 카피로 보여줌으로써 재활용한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광고를 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하루 종일 5사람이 다가와서 같은 주장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설명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말을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념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거인데요. 누구나 거래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자사가 팔고 있는 것의 혜택을 잠재 고객에게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특히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잠재 고객은 우리의 증거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내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수치, 지식인과 전문가의 인용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카피의 힘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이고 길고 세세하고 친절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법은 자아 변형입니다. 소비자를 제품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결부시켜서 제품의 이미지가 거의 그들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연예인이라든지 특정 계층을 상징하는 인물 등을 광고나 상세 페이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재 고객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설득력 있는 발상이나 증거 없이도 청중의 허용과 자아에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딱 맞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홍보하기 위해 제품을 살 것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제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은 접종이론과 양면 광고인데요. 접종이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백신 접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비난하는지 공개하고 그 비난을 약한 공격의 형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누군가 비판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태도, 즉 원래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을 강화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면 광고인데요. 양면 광고라는 것은 다른 회사의 좋은 점을 같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뭔가 더 공정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교를 잘한 것 같아서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자사가 광고하는 제품을 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게다가 접종 이론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경쟁사를 비판하게 되면 그 경쟁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회사의 좋은 점을 칭찬한 뒤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혜택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할 기법들은 여기까지인데요. 물론 이런 기법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해봐야 하고, 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나아가서 마케팅 전략과 적합한지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 또는 회사의 그 누구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이처럼 성공한 카피라이터와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심리학 기반의 원칙과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 이러한 기법들을 토대로 광고 카피와 서비스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사실 카피와 문구라는 요소만 떼어서 매출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테스트 분석 결과를 추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법들을 실전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 원칙 정리본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9가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